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12월 4일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남 뉴욕 증시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고요.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국제 유가가 좀 하락하고 있고요. A Deal in the Skies 두 개의 항공사가 이제 멀지되는 그런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우버가 S&P 500에 포함된다고 하는 뉴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하는 스포티파이가 올해 세 번째 인력을 해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Hold the Cheer. Cheers 하고서 우리 뭐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그런 말 예전에 많이 썼었는데 잠깐 cheer 하는 거를 hold 하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살펴보는데 화면에 보면 다 빨간색입니다. 전부 다 하락세로 출발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2022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S&P 500, 오늘은 0.9% 하락을 했고요. 5주 연속 상승한 다우존스 산업평균도 0.4% 내려갔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주식이 정체되면서 비트코인하고 금이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은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전 6시에 잠시 42,000달러를 넘어서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금 현물은 한때 아운스당 2,152.30달러를 기록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비트코인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더 나누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비둘기파 쪽으로 해석되면서 수익률이 급락했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오늘 5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4.25%를 기록했고요. 정책에 매우 민감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6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4.63%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연착률에 대한 베팅으로 11월 한 달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불과 한 달 전인 10월에 16년 만에 최고치인 5%에서 60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을 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 S&P 500는 한 달 만에 약 9%를 상승했는데 이는 한 세기 만에 최고의 11월 랠리 중에 하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미 고용시장 관련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됩니다. 내일은 미국의 10월 채용 공고 Job Openings and Labor Turnover Survey가 발표가 되고요. 또 6일 수요일에는 ADP의 전국 고용 보고서 National Employment Report가 보고가 되고 8일 금요일에는 비농업 고용 보고서 Non-Farm Payroll Report가 보고가 됩니다. 시장은 여기에도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선 지금 화면에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왼쪽 것은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비트코인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오른쪽은 작년 12월부터 11월 달까지의 비트코인의 변화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으로 물론 떨어지는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만 보실 수 있겠죠.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1년 8개월 만에 4만 달러대를 돌파한 것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한 낙관론이 이어지는 데다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불과 한 달 새에 17.2%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4만 달러를 넘은 지 7시간 만에 4만 1,000달러마저 돌파했고 이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테라 사태가 일어난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 전망이 밝은 이유는 우선 내년 1월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내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 스탠다드 차터드는 어제 보고서를 냈는데 비트코인이 내년 말까지 2024년 말까지 10만 달러를 돌파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했는데 이건 현재보다 160%더 상승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이제 석유 오일 가격입니다. 오페크 플러스의 공급 감축 결정에도 글로벌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국제 유가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78.43달러, 서부 텍사스 중진류 선물은 0.6% 하락한 73.6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지난주에 열린 오페크 회의 결과 공급 감축을 지속한다는 발표에도 지난주에 2% 하락했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알래스카 항공그룹이 하와이안 항공을 19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하와이안 항공은 뉴욕 증시 개장 전 거래에서 183% 폭등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은 성명에서 이번 인수로 미국 내 다섯 번째로 큰 항공사가 되며 138개 노선에 총 365대의 항공기를 갖추고 연간 총 승객수는 5,47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호놀룰루가 하와이와 미국 본토 간의 서비스를 확장하는 동시에 아시아를 오가는 새로운 연결편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브랜드는 그대로 유지되며 합병된 회사의 본사는 시애틀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번 달 18일부터 S&P 500 지수에 포함이 되는 우버 그리고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자빌 개장 전 거래에서 상승했습니다. 오늘 마켓워치에 따르면 지난 1일 S&P 글로벌 신규로 S&P 500에 포함된다고 발표한 우버와 자빌 그리고 빌더스 퍼스트는 개장 전 거래에서 각각 4.5%, 4.1%, 3.2%씩 주식이 상승했습니다. S&P 500에 편입되면 지수 구성 요소를 추적하는 펀드들이 사들이는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가가 오른다고 하는군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스포티파이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력의 17%를 해고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스포티파이는 올해 세 번째로 약 1,500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줄였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주가가 2배 이상 올랐는데요. 미래 이익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군요. 지난주 CT의 분석가들은 스포티파이가 현재 같은 속도로 가입자를 늘리기 어려울 것이고 가입자 1인당 수입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스웨덴 기업입니다. 미국의 예탁 증서에서는 개장 전 거래에서 2.4% 상승한 184.95달러를 기록했고요. 스포티파이의 지난 12개월 동안 주가가 13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여러분께 알려드렸던 그 화면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사이버 먼데이의 득템 쇼핑 열기 지속이라고 알려드렸는데 구매업자들이 흥미로운 추수감사절 쇼핑 주말을 경험한 거하고는 달리 이것이 반드시 훌륭한 연말 시즌을 의미한다는 건 아니라고 하는군요. 산업 기대치를 넘어선 5일간의 쇼핑 열기는 온라인 소비가 8%를 증가하고 기록적인 트래픽을 기록함으로써 나타났지만 그런데 12월로 연결될 거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강세는 예산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초기 특가를 찾고 그 할인을 온라인에서 찾아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워낙에 또 갑작스럽게 추운 날씨가 소비자들에게 따뜻한 지난 가을 동안 구매하지 않았던 겨울 제품을 사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하는군요.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